우선 오늘 첫 시간인데 전기기기가 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책에서 이제 뭐 책에도 다 나오겠지만 배우는 전기기기 종류가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회전기라고 하는 그 회전을 하는 기기는 세 개가 돼요. 직류기하고 동기기하고 유도기는 이게 안에서 그 기계적으로 회전을 하는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기라 그러고 변압기는 사실 뭐 회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정적으로 딱 그 세팅이 된 그 상태에서 전압만 변화시켜주는 게 변압기가 되겠는데 구조도 좀 단순하죠.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 기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회전하지 않는 부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부분을 회전자라 그러고 회전하지 않는 부분을 고정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조를 조금 그림으로 아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수업을 위해서 좀 자료를 그림도 좀 직접 좀 그렸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그림 가져와가지고 뭐 수업할 때는 이제 가져와서 쓰고 막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져왔다가는 또 저작권 문제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려서 좀 많이 좀 그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직류기의 동작 원리까지 살펴보겠는데 일단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좀 그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간략하게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이제 그 기계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생략을 했어요. 많이 생략을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류기라고 하는 게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전을 시켜주면은 발전기가 되는 거고 전압을 넣어주면 전동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축이 기본이 되어서 이 축을 통해서 축에 연결되어 있는 거 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회전하는 거 여기 회전자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안에 이 축을 통해서 이제 뭐 회전자가 있는데 여기 직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발전기 회전자를 통해서 축을 이제 돌려주면 회전자 전체가 돌아가요. 여기 동그랗게 생긴 부분 다 회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류자가 있고 여기가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전기자에는 이제 전기자 권선이 있고 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자는 그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을 감아가지고 여기 철심 전기자 계자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그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원을 넣어주면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개가 형성이 되고 전자석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되고 이 자개 속에서 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발전한 전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데 뽑아내는 거는 이제 정류자하고 브러쉬를 통해서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정류자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정류자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브러쉬는 여기서 브러쉬는 회전자가 아니라 고정자입니다. 여기 딱 외함에 딱 붙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 정류자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이런 장치가 직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회전자와 고정자 이야기를 했지만 회전자는 축에 연결돼가지고 축하고 같이 회전하는 거. 직류기에서는 잘못 적었네. 맞나? 계좌가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거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자는 외함에 고정되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 예, 계자, 브러쉬, 외함, 이런 것들이 고정자입니다. 직류기는 직류,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가 있고, 이제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해가지고, 교류를 정류해서 직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직류 발전기고, 직류 전동기는 전기자 쪽에,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자 쪽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면 얘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직류기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기.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동기기인데, 예, 가운데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된 게, 여기에 계자입니다. 회전 계자라고 해서, 안에, 예, 여기도 회전축을 통해서, 다 회전을 하게 되죠. 계자까지도 다 회전축을 통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전선, 그 계좌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선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전자석하고 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축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 선은 이쪽 슬립링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선은 이쪽에 있는 슬립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립링이 돌아가면서 브러쉬하고 슬립링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예, 브러쉬는 고정자고 슬립링은 이게 계속 돌게 됩니다. 돌면은 브러쉬는 이 그림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얘가 쭉 돌아가면서 브러쉬가 계속 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돌아가더라도 계속 붙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라든지 외함,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전기자가 되는데 이 전기자에서 삼상 전원을 뽑아낼 수가 있고 외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회전자, 여기 계자를 돌리면 전기자에서 전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계자에도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자에 넣어주는 전원은, 여기 뭡니까? 회전자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자 부분의 전원을 갖다 이렇게 그냥 연결했다가는 전선이 다 꼬이겠죠. 그래서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리핑하고 브러쉬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자면, 계자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전기자의 삼상전원, 여기 전기자, 제가 편의상 이제 삼상으로 3개를 나눠뒀는데, 실제로는 여기 전체 다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분포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다, 전선을 다 연결을 하게 되는데, 만들어지는 전원은 삼상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자도 사실은, 저는 이게, 여기 위아래 돼 있죠? 이게 극수가 2개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극수가 4개씩 아니면 6개, 8개 이렇게 짝수로 더 많은 극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단순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2극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 전원을 가지고 여기 외부에 부하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정자는 고정이 되어 여기 전기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리빙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죠. 그냥 선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계자를 회전시키면 전기자의 삼상 교류 전원을 발생시키는 게 동기발전기가 되고, 동기전동기는 거꾸로 전기자에 거꾸로 삼상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얘가 회전을 해요. 그게 전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라고 하냐 면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 전동기를, 특히 전동기에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동기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동기 속도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회전자가 이 삼상 전원을 넣어주면, 삼상의 자계가 발생합니다. 회전 자계가 발생하면서 그 자계가 회전을 하게 돼요.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자석이 쭉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석이 돌아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계자는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보면 되죠. 계자는 그 철심에다가 자성체로 된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전자석이 돌아가는 자석을 따라서 돌아요. 자석 대 자석이 만나는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석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삐뚤어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딱 그 속도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라고 그럽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고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발전기, 전동기를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산업기사 문제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좀 배우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대충 개념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할 때 뭡니까 이게 회전 자계가 엄청 빨리 돕니다. 60Hz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는 회전 계좌가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회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이게 기동 토크가 제로라고 해서 처음부터 얘가 바로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돌려줘야 돼. 천천히 돌려준 다음에 일정 속도가 되어가지고 이 회전 자기를 충분히 따라잡을 만큼 속도가 빨라졌을 때 여기 전원을 넣어서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동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동 건선을 가지고 기동시키는 걸 자기동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 무슨 시험 문제죠? 전기기기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변압기는 지금 외암까지 다 그려줬는데 여기 안에 실제로 텅 비어 있지만 여기 절연유가 들어가요. 절연유, 변압기유가 들어갑니다. 컨서베이트를 통해서 변압기유가 쭉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제 그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철심이 있고 철심에다가 1차 전압을 어떤 특정한 전압을 1차 전압 요 부싱을 통해서 여기 권선으로 감아주면 얘가 이제 자속을 만들어내고 이 자속이 철심으로 이렇게 돌겠죠. 쭉 돌아가면서 여기에 2차 코일에 이번에는 자속이 또 전류를 만들어내는 2차 기전력 이걸 만들어내서 2차 측에도 전류를 만들어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전압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기 제가 코일을 여기는 8번 감고 4번 감았는데 1차 측을 보통 많이 감아줘요. 많이 감고 2차 측을 좀 적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많이 감은 쪽이 전압이 높고 적게 감은 쪽이 전압이 낮습니다. 그걸 이제 권수비라고 하는데 1차 코일 감은 횟수 대 2차 코일 감은 횟수를 권수비라고 하는데 보통 권수비는 1차 전압에다가 나누기 2차 전압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1보다 크게 보통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권수비를 하게 되고 그 권수비만큼 전압 1차하고 2차 전압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권수비를 A를 1차 전압 나누기 2차 전압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비 대부분이 1차 전압보다 2차 전압이 낮습니다. 2차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는 별로 없어요. 발전기에서 처음에 딱 그 변압을 해서 송전할 때 그때 승합기를 좀 쓰고 그때 전압을 높였다가 그 다음부터 쭉 계속 낮춰줍니다. 그래서 보통 A가 대부분 다 1보다 크다. 이건 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변압기, 전압을 바꿔주는 거 변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도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선형이 있고 농형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농형입니다. 농형. 권선형하고 농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밖에 있는 이 고정자 전기자 부분이죠. 전기자 부분은 이게 동기발전기 전동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기기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똑같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에 들어간 회전자가 회전자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동기가 되고 동기 전동기가 되는데 유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권선형이 있습니다. 회전자에다가 이렇게 회전자 철심에다가 선을 감아가지고 권선을 감아가지고 이제 코일을 감아주는 거죠. 코일을 감아서 사용하는 거. 요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코일 없이 그냥 뭡니까? 도체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단락시켜서 사용해 버리는 거. 요게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형하고 권선형의 차이가 보시면
권선형은 안에 선을 감았기 때문에 이게 삼상을 따로 선을 줬기 때문에 이 선들을 따로 또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A상에 있는 걸 이쪽에서 뽑아내고 B상을 여기서 뽑아내고 C상을 여기서 뽑아낸다. 그러면 여기도 슬립링이 필요하고 브러쉬가 필요해요. 슬립링하고 브러쉬를 통해서 선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달아가지고 저항으로 2차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2차 저항 제어 뭐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는데 철심이 들어가고 권선이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더 여기 농형보다 조금 비싸겠죠. 예.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속도는 거의 정속도로 운동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동기기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동기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동기기는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해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유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처럼 딱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서 회전기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가 따라가는 안에 회전자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가버리고 그걸 그대로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쳐져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속도가 좀 느립니다.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데 그 속도의 느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슬립이라고 해요. 슬립. 그리고 기호로 S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슬립이 이제 부하가 커지면 또 슬립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정한 속도가 되진 않아요. 약간 좀 늦게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선형은 2차 저항을 연결해서 2차 저항을 값을 바꿔가지고 이거 속도 제어라든지 아니면 토크 같은 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저항 제어, 2차 여자 제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딱히 뭐 이런 저항 제어, 여자 제어 같은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많이 쓰진 않아요. 예, 농형을 좀 많이 쓰죠. 농형이 이제 가격도 싸고 일단은 슬립링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는 다 단락돼 가지고 그냥 회전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상으로 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여기 실습 장비들 쭉 다 있는데 뽑아가지고 제가 조금 비교 차원에서 하나씩 좀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직육이 우리가 그 실습을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직렬 저항, 병렬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좌 저항 이렇게 해서 각 저항 값들을 뽑아내가지고 회로에 결선을 해서 이제 실험할 수 있도록 이제 뽑아낸 부분. 여기 직육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동기기입니다. 동기기는 여기가 1상, 2상, 3상 안에 전기자가 이제 3상 권선으로 되어 있어요. 직류기는 여기 안에 전기자가 단상, 직류가 들어가게 직류 전원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2차 저항으로 뽑아서 저항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상 전기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동기기하고 똑같죠. 동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권선형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전기자 부분입니다. 여기도 전기자 부분, 세 개는 다 똑같아요. 똑같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외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뽑아서 보면 직류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정류자가 들어가 있고 브러쉬하고 이제 전선 뽑아내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기는 회전 계좌라고 해서 안에 전자석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석이 지금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극입니다. 사극. 극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사극인 동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기기랑 권선형 유도기랑 농형 유도기 다 바깥에 있는 여기 부분 권선 감은 게 전기자 부분인데, 전기자 부분 다 똑같아요. 이 세 개는. 안에 있는 거 회전하는 부분 좀 달라요. 회전하는 부분은 동기기는 안에 계좌, 전자석이 회전하는 거고, 권선형 유도기는 안에 선을
선이 많죠. 코일, 전선이 많은데, 이 전선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철심하고 전선이 있어서 얘가 회전하는 거고, 농형 유도기는 전선이 없어요. 철심 요것만 도체, 도체만 있습니다. 이 도체가 회전하는 거, 여기에 농형 이렇게 되어 있죠. 뒷면도 촬영을 했는데, 뒷면은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류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도 직류기는 계좌가 바깥에 있어요. 예. 동기기하고 농형 유도기, 권선형 유도기는 동기기는 계좌가 안에 있고, 권선형은 계좌하고 이런 게 없죠. 예, 동기기하고 직류기하고 봤을 때, 동기기는 안쪽에 계좌가 있는데, 직류기는 바깥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좌가 권선가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게 사극입니다. 사극. 전자석이 N, S, N, S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극이 있고 안에 이제 전기자 권선이 감겨 있는 거 볼 수 있고 동기기는 안에 계좌가 이렇게 있고 십자가로 된 거 이게 전자석 하나, 둘, 셋, 네 극이 네 개죠. N, S, N, S 이렇게 바깥에 전기자 있고 권선형은 바깥에 전기자 있고 안에 회전자도 권선으로 2차 코일에서 권선으로 되어 있고 농형은 바깥에 전기자 안에는 그냥 농형 도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뭘 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동기기에 보시면 여기 슬립링입니다. 여기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브러쉬가 있고 슬립링 2개 해서 계좌에 전원 넣어주는 부분이죠. 전자석에 전원 넣어주는 부분 여기에 슬립링을 해서 안에 바깥에 브러쉬를 통해서 전선으로 전원을 넣어주면 슬립링을 통해서 이쪽 안에 계좌에 전원이 들어가요. 권선형 유도기 같은 경우는 안에 회전자 같은 경우 선을 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슬립링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실제 사용은 세 개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사용 안 하더라고요.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사용 안 하네요. 브러쉬가 이쪽에 브러쉬 하나 있고 여기 브러쉬 하나 있고 여기 브러쉬 하나 있어가지고 삼상 그 권선선을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제가 이제 손으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여기 이제 직류기 앞면 회전하는 모양이고 여기 정류자 브러쉬 이렇게 되어 있죠. 브러쉬 정류자가 시커멓게 타 있죠. 지금 브러쉬가 흑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숯감댕이가 많이 묻어 있어요.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 뒷면이 좀 잘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이제 계좌입니다. 바깥에 지금 이렇게 계좌 이게 자극편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자극편에서 안에 회전하는 것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그 계좌하고 사이에 그 공기층을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선을 감아 전자석으로 쓰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전기자 건선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동기기 이제 바깥에 건선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다 전기자 건선인데 전 아까 삼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지만 이게 분포권 써가지고 쭉 그 삼상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선을 다 넣어줬어요.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극도 여기 4개 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기 뒷면 여기 보면 4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있고 위아래로 있고 위아래로 있는 부분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가지고 실제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오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자석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바깥에 전기자가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슬립링, 여기 슬립링이 돌아가면서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슬립링이 돌아가면서 계속 여기 안에 있는 슬립링은 여기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계좌에 전원을 넣어주는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계속 붙어 있어요. 얘랑 붙어 가지고 바깥으로 선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슬립링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슬립링이 계속 돌고 얘는 고정되어 있죠. 권선형 유도기, 여기도 이제 앞면, 네, 바깥에 전기자 있고, 동기기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자가 있고, 안에 권선으로 다 감아놨어요. 네, 이게 권선형 유도기입니다. 뒷면은, 네, 여기 슬립링이 있죠. 슬립링 돌아가고, 브러쉬하고, 슬립링하고 브러쉬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얘가 돌면서도 연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슬립링이 되겠습니다. 뒷면이고, 그 다음에 농형 앞면인데, 안에 전부 그냥 도체기 때문에 선을 뽑아낼 필요가 없어서 슬리빙이 없어요. 여기가 뒷면. 이게 보시면, 회전하는 부분.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전기자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전기자인데, 전기자가 보면 홈이 파여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홈이. 전기자에 홈이 파여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슬롯이라고 해서 홈을 파가지고, 안에 권선을 꽂아놨는데, 얘랑 여기 사이, 이 회전하는 것하고 사이에 약간의 그 공기층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여기다 전선을 이제 꽂아놨죠. 전선을 여기다가 넣어두고, 여기가 이제, 회전자가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 공기층 있죠? 얘를 공극이라고 그래요, 공극. 공극이 너무 크면, 공기층으로 이렇게 자속 투과할 때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자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중요한데, 최대한 작게 하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쪽 전기자도 끝을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여기 틈을 없애기 위해서, 요런 모양으로 슬롯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거쳐오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사실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해를 거쳐서 계속 개선이 돼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기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돼서 10분 휴식하고 직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 동작 원리. 첫 시간이라서 좀 지루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아무튼 첫 시간이가 하니까 좀, 그림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일단 동작 원리 부분부터는, 여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발전기는, 자석이 있고,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개 안에
도체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도체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축을 통해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하게 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기전력이라는 건 전압입니다. 전압이 발생을 해서 이 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하가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전압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기전력이라 그러고 전압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E는 VBL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발전된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 원칙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류기가 이제 발전할 때 그 발전기 방향을 우리가 체크하는 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이 법칙을 좀 만들어냈다라기보다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그 뭡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 법칙, 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하고 뭐 렌츠의 법칙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건데,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딱 보면 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속도 자기장 기전력, 속자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속자기. 오른손은 속자기.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왼손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부터 해서 힘자전, 힘, 자기장, 전류 이렇게 힘자전 이런 법칙을 나름 이제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류 전동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공식은 F, 힘은 BIL이라고 해서 B가 자속 밀도, I가 전류, L은 여기 도체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나중에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실제 여기 들어가는 게 힘, 자기장, 전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힘자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자전.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E가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기전력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 여기 E는 볼트가 되어 있죠. 기전력 전압은 속자기에서 속도, 자기장, 기전력 이렇게 돼요. 속자기. 이 공식을 일단 이게 좀 기본이니까 요거를 이제 외워두시고 이건 이제 정리한 거고, 이 정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앞에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B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장은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자속 밀도 B가 되는 거고, 길이 L인, 도체가 속도 V로 회전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전류가, 이 전동기인 경우는 이제 전류가 I일 때, 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자속 밀도하고 길이가 L인 도체가 자기장 내에서 속도 V로 회전할 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E는 이렇게 된다. E는 VBL이다. 라는 공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서는 자기장 내에 전류 I로 어떤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힘을 어떻게 받는다. 힘자전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왼손이죠, 왼손. 힘자전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 힘의 크기는 B 곱하기 I 곱하기 L이다. 요게 전동기의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결론을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직류기의 동작 원리 해가지고,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 구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전원을 넣어주면 전동기가 되는 거고, 회전을 시켜주면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직류기가 되는 거고,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 회전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기가 되는 거고,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 전원을 넣어주면 회전하는 거. 이게 전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와 전동기는 같은 구조이고, 동작은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좀 구조적으로 나중에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림으로, 우리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다. 그 다음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손가락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왼손 법칙. 그래서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발전기 우발 좌전 이렇게. 속작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힘자전입니다. 왼손은.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아니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게 전류 이렇게 했을 때,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전류가 이쪽으로 가면, 자기장은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오른나사,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여기 이제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항상 오른손, 왼손잡이들한테 좀 불리하죠. 예. 항상 이게 오른손잡이가 조금,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뭔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왼손잡이도 좀 불리하긴 한데, 아무튼, 요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석은, 이게 전류에 비례한다. 계좌 전류.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석하고, 기기 문제들도 쭉 나올 거고, 어떤, 상황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 자석이 파이를 계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 무조건 계좌 전류, 전류 값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자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비례하죠. 여기 K는 상수기 때문에, 자석이 1, 2, 3, 4 이렇게 바뀌면, 직선적으로 자석이, 바뀌게 돼요. 가다가 뭐 포화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포화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 자석과 계좌전류를 비례한다. 요거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는 아까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인데, 기본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파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내에서 어떤 도체가 운동을 하면 전압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는 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한 게 발전기가 되겠는데, 여기에 자석이 있죠. 자석은 항상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N극에서 나옵니다.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요 자기 안에 어떤 도체가 있다. 이 도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뭐 예를 들면 회전은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뭐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되면 이 도체 내에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VB 속작이 VBE라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속도, 자기장, 기전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장이 B가 위쪽으로 가고 속도가 지금 이렇게 회전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겠죠. 속도. 이렇게 되면 기전력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표시는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 그 공식은 E는 VBL이라는 공식을 쓴다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일단은 나중에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로 발전기가 동작한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직류발전기하고 교류발전기의 좀 차이점. 아까 나왔던 거 동기기라든지 유도기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할 때 다 교류로 발전을 해요. 교류로 발전을 하는데 직류기만 발전할 때 직류가 나옵니다. 왜 직류가 나오냐면 그게 조금 이제 교류기하고 차이점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정류자를 사용하느냐 슬립링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류자를 사용을 하는 거는 직류발전기, 슬립링을 사용하는 건 교류발전기가 됩니다. 안에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동작하는 원리,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는 아까 말했던 여기 속작이 해서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브러쉬를 통해서 바깥으로 전류가 나오는 순간 그 전류의 극성이 바뀌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류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교류발전기는 도체가 회전을 해도 슬립링이기 때문에 이 브러쉬하고 여기 도체하고는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도체, 여기 A 도체고 여기가 A 도체, 여기가 B 도체라고 할게요. 만약에 얘가 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A 도체는 V1 쪽으로 이동을 하죠. B 도체는 반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에서 발전하는 기전력 방향이 달라요. 여기서 보시면 위에 거는 속도, 자기장, 기전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죠. 밑에 거는 속도가 이쪽으로 하니까 자기장, 기전력 하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두 도체가 발생하는 기전력이 방향이 달라요. 얘는 들어가고 위에 거는 들어가고 아래 거는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교류 같은 경우는 위에 거하고 브러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위에 게 바깥에 되어 있나? 그림상으로 어디에 연결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뒷페이지라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해볼게요. 위에 게 여기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브러쉬, 여기가 B1이고 B2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이 선하고 얘하고 이 슬립링하고는 항상 일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쪽에 왔다 하더라도 여기 이 선은 여기 연결되어 있죠. B1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브러쉬 B1이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은 B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에. 이 도체는 회전을 해서 위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온 경우에도 이 브러쉬는 이쪽 슬립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선이 위에 있을 때는 이런 방향이 나오고 아래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니까 이런 방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생성이 되는데 정류자 직류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브러쉬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B1하고 B2가 있으면 선은 여기 있을 때는 정류자하고 같이 돌죠. 여기에 이 B1에 연결이 되는데 정류자도 돌고 선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만약에 밑에 내려왔다. 밑에 내려왔다고 하면 얘는 어쨌든 요 정류자가 연결되어 있죠. 요 정류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오죠. 밑으로 오면 브러쉬가 위에 있을 때는 브러쉬 B1에 연결이 됐었는데 아래에 오니까 B2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직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좀 여기 그림으로 직류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브러쉬 도체 A 좀 두꺼운 거, B 도체가 얇은 거,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봤을 때 얘는 B와 B2에 연결이 됐어요. 위에 거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B2에 연결돼서 브러쉬 2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돌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항상 B2에 연결되어 있어요. 반바퀴 4분의 1바퀴 돌았는데도 B2 안 바뀌죠.
그 다음에 4분의 3바퀴 아니지 2분의 8분의 3바퀴인가? 8분의 3바퀴 돌아왔을 때도 B1에 B2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바퀴 돌아왔는데도 B2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브러쉬가 안 바뀌죠.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위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반대로 흐르죠. 그래서 처음에 위에 있을 때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반바퀴 돌아가고 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교류는 극성이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게 교류 발전기인데, 직류 발전기는 여기 보시면 정류자하고 도체는 그대로 계속 연결돼서 같이 돌아요. 같이 도는데 여기 있을 때는 브러쉬 위치를 보시면 처음에는 B1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약간 돌았다. 8분의 1바퀴. 8분의 1바퀴 돌았을 때, 항상 B1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바퀴 돌았을 때도 항상 B1에 연결되어 있어요. 8분의 2바퀴, 4분의 1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니까 이제, 여기 B2로 바뀌죠, 위치가. 얘가 돌면서. B2로 위치가 바뀌어서 전류가, 반바퀴 도니까, 브러쉬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체는 전류 방향이 바뀌는데, 브러쉬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원을 뽑아내는 건 브러쉬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완 입장에서는 여기가 들어가는 전류였죠. 들어가는 전류였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전류가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여기 전류가 바뀌는 순간에, B2는 전류가 나오지만, B1 입장에서는 다른 도체, 이 도체에 연결되거든요. 여기는 항상 또 들어가는 전류입니다. B1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전류에 연결이 되죠. 여기도 들어가는 전류. B1은 들어가는 전류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B1 입장에서 보면, 브러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얘는 전류가 들어가요. 크기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계속 전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극성이 안 바뀌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가 발생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그래서 직류가 나오는구나. 직류 발전기는 직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이해되셔도 되고 안 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코일 한 개를 감았다. 그럼 여기가 이게 도체라고 해요. 도체수. 코일 한 개 감았을 때는 도체는 한 개, 두 개가 됩니다. 도체수는 두 개가 되고 이 경우에는 파형이 이렇게 돼요. 파형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일을 갖다 여러 개를 감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얘랑 지금 코일 3개죠. 3번 감았고 도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코일 3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형이 3개. 똑같은 부분이 아니라 약간 어긋나는 형태로서 3개가 들어갔다. 하나, 둘, 3개 파형을 합성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3개 다 더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파형이 점점 더 이제 더 커지면서 직류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았을 때는 아주 깔끔한 직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직류를 만들어냅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하나 만들어 오긴 왔는데 지금 그림 같은 게 합성기 전력은 제가 엑셀로 수식 가지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었거든요. 교류 파형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왔을 때 교류 파형은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가고 직류 파형은 여기입니다. 여기 E1 같은 경우는 직류 파형 여기에 플러스로만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서 E1, E2, E3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성을 시켜주니까
세 개를 다 더해주니까 어떤 파형이 나오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다 더해줬어요. 더해준 거는 이 파형인데, 얘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이거 세 개 더해준 거. 더해주니까 요런 파형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이게 파형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직류에 가까워지겠죠. 예, 수식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거라서 이 이런 뭐 수식 같은 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 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이제 거꾸로 예, 시간 다 됐네. 전동기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줄 때 자석 내 안에 도체에다가 전류를 I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해가지고 힘자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이쪽으로 가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힘자전이 되고 원리는 이제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도체 하나가 받는 힘 F는 그래서 F는 BIL 요 공식 요것도 이제 기본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이게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좀 어렵죠? 예, 기기가 제가 이제 그 산업기사반 특강도 많이 좀 하고 했었는데 기기 하는 학생들 기기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쫙 열심히 막 들으려고 왔다가 중간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싹 다 빠져나가고 한 30명 듣다가 보면 5명 남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자기압도 사실 어려운데 전자기압은 이제 공식 외워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문제 풀기는 쉬운데 기기는 워낙에 문제가 다양해요. 우리는 지금 4가지 뭐 직류기, 유도기,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얘만 배우는데 기기 시험에는 또 이 직류기 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 뭐 단상 유도기도 있고 뭐 삼상 유도기, 단상 유도기, 뭐 그다음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정류기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아주 그 희한한 종류의 전동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여기 기본을 좀 알고 나면 응용하는 부분도 좀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마치도록 할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네. 영상은 제가 유튜브 채널 공개해서 올리거든요. 제 이름 치고 아마 들어가면 저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지는데 어떻게 올지 모르겠네요. 다들 찾아서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